인구 절벽과 부동산의 미래라는 화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난 2025년, 일본은 인구 3,990만 명이 줄어드는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410개 현 중 405곳에서 인구가 줄었지만 놀랍게도 도쿄는 오히려 19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1억 2,305만 명으로 1989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도쿄권에는 무려 3,700만 명이 몰려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70년이면 한국 인구가 8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쏠림에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하나둘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의 모든 것이 집중된 블랙홀입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극명한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지방의 빈집은 늘어나고 일부 도시는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반면 서울의 핵심 입지는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의 인구 감소 도시들을 분석한 결과 텍사스주 빅스프링은 15.3%의 인구가 줄었지만 이는 민간 교도소 폐쇄와 같은 지역 경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곳은 일자리와 기회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태국은 0.8명으로 200년 후에는 인구가 2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도 2025년 합계 출산율이 1.5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현상이며 각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왜 끄떡없을까요? 2026년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100% 급등하며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추가로 35%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AI 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일자리라는 실체가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중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2025년 1월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1명의 사망자와 1만 2천 채의 주택 손실, 150억 달러의 보험 손실을 남겼습니다. 기후 위기가 부동산 가치를 한순간에 증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인구 절벽 시대의 부동산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특이점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양극화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26년에도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저출산 대책에 무려 2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인구가 줄면 집값이 내려갈까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듯
인구가 줄어도 도쿄의 집값은 여전히 높습니다.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5년 기준으로 1억 2천만 엔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섰고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30억 원을 호가합니다. 반면 전국의 빈집은 2025년 기준 150만 호를 돌파했으며 이 중 20%는 20년 이상 방치된 위험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는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30대 이하 청년층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주택 소유율은 70%를 넘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나는데 반해 자녀 세대는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의 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서울권 공급 확대 정책은 실제로는 강남과 마포, 용산 등 핵심 입지에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의 집값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그 이상으로 몰리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방 도시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0곳 이상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2만 명 미만으로 줄었고 초등학교 폐교와 병원 부재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은 사실상 거래 불가 상태에 가깝습니다. 매물은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더욱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지방은 1원 아파트나 무료주택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2025년 일본 오사카의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주택을 1엔에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한국 지방 도시들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구 절벽 시대의 부동산은 입지와 일자리라는 두 가지 변수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자산군이 되었고 이 자산의 가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주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양극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포기하고 몇몇 초거대 도시로만 몰려드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할 것인가? 답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